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상속 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상속 포기를 하는데 선택을 잘못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면 아버지가 계시고 가족 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머니가 계시겠죠.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있고 또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배우자가 있고 여기에 미성년자인 또 자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일반적입니다. 물론 뭐 이혼한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배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신용불량이 많은 신불지죠. 채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과 배우자는 뭐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그 청산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속 포기를 또 일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속 포기를 다 하게 되면 또 친척들, 뭐 작은아버지, 고모 이런 분들 그리고 뭐 사촌까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해서 끊어버립니다. 상속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끊어버리게 되죠. 통상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저 이제 그래서 한 명을 한정승이라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셔라 이렇게 권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만약에 상속포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민법 규정에 보면 1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란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계비속이 상속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순위가 그 다음에 2순위가 존속입니다. 직계존속. 누구냐면 뭐 조부모님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2순위가 됩니다. 그럼 3순위가 뭐 형제자매, 또 4순위가 사촌이네, 협촌입니다. 근데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속포기를 이 자녀가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상속에서는 없어지게 되죠. 그럼 누가 남게 되냐면 얘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직계비속이거든요. 자녀는 아니지만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여기 자녀가 상속 포기하고 어머니가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이 미성년자인 자녀가 단순 승인이 되는 꼴이 됩니다. 이게 직계비속, 직계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버지 1대 2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이 어머니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하려면 어머니와 미성년자도 같이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 어머니가 뭐 한정승인 하겠다. 물론 여기 조부모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조부모도 계시면 그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면 같이 다 상속 포기를 하고 배우자만 남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상속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 세 명이 다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미성년자면 상속 포기할 때 그 아버지와 자녀와 배우자 두 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혼하면 찾아가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만약에 상속 포기를 한다고 하면 뭐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 자녀와 손자까지 다 포기를 하고 배우자가 한정 승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잘못해서 이 두 사람만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없어지게 되죠. 미성년자는 남아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포기를 안 하고 몰라서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오늘도 뭐 카페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자녀가 있고 했는데 다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이렇게 안내를 받고 오늘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미성년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 상태를 결정해 놨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상속표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지났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은 이런 규정,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 1순위의 상속인이고, 그리고 그 1순위 상속인이 포기했을 때, 그 자녀가 포기했을 때, 손자까지 상속이 간다는 거는 일반인은 알기 어렵다. 그리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채무를 부담하기 싫어서 포기하면서 그 빚이 자기 자식한테 갈 걸 예상하고 자기들만 포기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나중에 그 소장이나 이런 걸 받아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인으로 피고가 될 때,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알았다. 그래서 이때부터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하면 받아주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녀들이 상속 포기가 이미 확정이 됐고 시간이 지나서 한정승인 상속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소속이 들어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자녀는 놔두고 미성년자 안 하고 어머니도 놔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보통 아들이 여기서 이제 한정승인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어머니와 이 작은 막내가 포기를 하게 되죠. 통상적으로 이런 구조를 밟아갑니다. 물론 뭐 간혹 가다가 아주 극히 이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 다승거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어느 경우냐? 아버지가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그죠? 취득세가 나옵니다. 취득세를 부담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한정승인을 하면 한정승인자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렇게 근데 돈이 아깝죠. 근데 어머니는 연세도 얼마 안 남으셨고 곧 사망하시게 됐고 그리고 경제력도 없고 이런 경우는 이거 조금 이제 테크닉인데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 근데 아무튼 다 포기합니다. 이렇게 포기하면 어머니가 취득세를 안 내도 이 취득세는 상속 채무로 합니다. 그냥 어머니의 상속 채무. 그리고 어머니가 나중에 사망하시면 그때는 이미 이 집이 다 경매돼서 나가가 없습니다. 결국 이 취득세가 어머니의 상속 채무로 가서 이 부분을 다시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받든가 한정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취득세를 결국은 납부하지 않게 되겠죠.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세금을 뭐 포탈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간혹 가다가 이 집에 취득세가 몇천만 원씩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방식을 밟으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죠. 이 자녀가 받으면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안 낼 수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으면 취득세는 고유채무입니다. 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인데 지우고 하겠습니다. 항상 좁아서 그렇다고 뭐 화면 밖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10억짜리 있는데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많아요. 그래서 부채가 20억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 부동산을 받은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취득세는 만약에 이 부동산이 경매됐다.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매라는 거는 법원을 통한 매매를 봅니다. 매매를 보기 때문에 매매해서 양도세가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가 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한정승인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상속 포기를 하든 한정 승인을 하든 감안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이 빠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결혼해서 자녀가 또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한정 승인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만약에 상속 포기를 하겠다. 자녀들이 상속 포기 싹 다 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규칙입니다. 이거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 여기만 한정 상속 포기를 했고 안 했다. 나중에 하면 됩니다. 나중에 하면 되고. 근데 지금 더 좋은 거는 지금 이 둘만 오늘 이제 그 카페에 글을 올리신 분이 이 경우더라고요. 두 분만 이제 포기를 신청했습니다. 포기하고 여기 한정 승인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를 바꿉니다. 여기서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포기를 바꾸고 이 중에 이게 한 명의 한정으로 갑니다. 다시 변경을 합니다. 중간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심판 떨어지기 전에는 변경 가능합니다. 그냥 여기는 포기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아직 3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가 들어가도 됩니다. 상속 포기 이제 지금 따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상속 포기 할 때 어떻게 누가 신청하고 언제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하고 언제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